지금 상황이 뭐 외교안보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내 정치 상황으로 국회를 열질 않지 않습니까? 이동관 탄핵 국회 해산권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하니까요. 예, 지금 국회 해산,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조선일보 어제 네. 인터뷰를 통해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권을 갖고 있다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되면 국회 해산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끔찍했던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민주당의 어떤 전략, 노선, 인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한번 바뀐다고 해서 뭐 진보 보수 이게 엇갈려서 집권을 하는 게 더 건강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정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토대가 부실했구나. 이렇게도 과거 회기를 넘어서 퇴행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읽었던 책 중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미국의 이른바 지식인 사회가 엄청난 충격에 빠져서 한 교수가 폭정, 21세기 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약간 팜플릿성이라서 대단히 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이런 진단들을 여러 가지를 내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민주당에 대한 어떤 비토 감정들. 너네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입으로만 바른 채 한다라는 비토가 상당히 작용했다라는 그런 어떤 분석이 있더라고요. 한국 정치 지형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비판이 지금 한국 민주당에게도 새겨들을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좀 깊이 이런 부분을 새겨보겠습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하고 한국 민주당이 또 많이 닮아 있고 소위 얘기해서 힐러리 클린턴 같은 분들이 민주당에 많이 있잖아요. 너희들끼리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실제로 정말 개혁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합도 하면서 국민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의 비판이 맞습니다. 입으로만 바른 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 만나고 계세요?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인물을 만나거나 영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제 인재 영입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이재명 있고요. 대표가 직접 만나시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는 민주당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과학 인재에 대해서 더 공을 기울이고 영입하는 데 심혈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뭐 한 40 넘게 대한민국에서 살아오면서 진짜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과학자들이 애국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R&D 예상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깎아버리고 그래서 이해 집단 카르텔이라고 폄훼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성과 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를 폄훼하고 예산을 깎아버리면요. 토대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철학을 이번 정부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어떤 아주 정치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치 영역에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통로는 최소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심각할 때 이제 중국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 정은경 같은 리더십, 그런 분들이 한국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메르켈 총리를 보면서도 그 퇴근한 다음에는 너무 평범한 주부가 되잖아요. 장 보고 이제 카트 밀면서 와인도 치즈도 놓고 옆 사람은 뭐 샀지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하고 동질한 저분도 퇴근하면은 평범한 엄마가 돼가지고 오늘 저녁에 나는 아이들을 무엇을 해서 먹이지? 다른 엄마들은 뭘 사지?라고 하는 아주 정치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 그런 그 어떤 평범성 뭐 이런 거를 갖춘 정치 지도자들을 많이 기대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표징 같은 분이 정은경
저 누굽니까? 예, 전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이 예.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런 리더십을 좀 찾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그런 인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항상 정치인 하면 버스값 얼마예요 물었을 때 대답도 뚱딴지 못하고 같은 소리하고 예. 지하철 타지 않고 아주 마치 네. 선거 앞서서만 자전거 타고 예. 지하철 타고 뭐 이런 아주 단편적인 모습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생활 깊숙이 정말 뿌리 내려서 이건 자기가 정말 대한민국의 생활인으로서 다른 시민들의 고충, 고민, 걱정을 공유하고 대출이자도 좀 내면서 좀 마음앓이도 하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시민을 대표해서 정치로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정치로 못 가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정 정도의 스펙도 있어야 되고 또 뭐 그러지 않으면 또 사람들이 잘 안 찍어준다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유명해야 되고 네. 뭐 약간 이런 거고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저런 분들이 진짜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또 저는 정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한켠으로는 듭니다. 예. 이게 인재 영입이란 게 너무나 어려운 게 새로운 인물, 국민들이 봤을 때 아주 참신한 인물은 또 상대적으로 검증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뭐 국민의힘도 같은 상황이고 이른바 깜짝 인물을 대단히 큰 직책으로 내세웠을 때 따라오는 부분들 물론 그걸 감내하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다가 돼선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한켠으로는 들고요. 제가 뭐 정치부 출입했을 때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정치권 안팎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정치도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전문직이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예. 대단히 훈련받고 국민들께 가 닿는 말에 대해서 아주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정책을 설계하고 수립하고 정말 입안까지 되도록 하는 거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구나 최소한 네. 이런 생각은 또 많이 들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36년간 해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체 현상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뭐 어릴 때부터 정치 훈련을 시켜서 뭐 정치로 나갈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평범성을 갖춘 사람들이 또 이제 정치를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측면에서 네.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앞서 이제 인물 얘기하셨고 정책인데요. 네. 민주당이 총선 기획단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고 아쉬워하고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는 정책 논의 중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진 않았는데요. 네. 총선기획단이 분과가 이렇게 좀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런데요. 전략, 조직, 홍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각각 지역에서 마련하는 정책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은 한번 스크린이 있을 것 예정인데 네. 지금 은행 대출이자 관련해 가지고 은행권에 대해서 정부도 상당히 규제하고 있긴 한데 그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또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뭐 횡재세에 네, 대한 예. 문제 의식을 또 공유하고 이슈를 좀 던진 부분도 있어서 이런 걸 다 합쳐서 의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정돼 있는 뭐 이런 그렇군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